이제 어느덧 2월이 절반 가까이 지나가 곧 3월의 봄을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이 되어 따뜻한 날씨가 되면 커플들이 벚꽃놀이나 나들이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벚꽃놀이 때 같이 갈 남친, 여친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소개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쉬이 얻기 어려워 내가 상대방을 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 커플의 러브스토리도 처음엔 외국인 여성분이 콧대 높은 태도로 남성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을 퇴짜 놓았던 여성이 단 5분 만에 남자한테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매달리려고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커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꼭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영어 교사로 일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한국어에 유창해지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어학당을 선택했고 대신 온라인 영어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호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저를 구해줬던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대학생 때 저는 언어 교환 어플에서 알게 된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자는 질이 안 좋은 남자였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에게 은근슬쩍 자꾸 스킨십을 요구해댔습니다. 나중에 영국에 돌아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사냥하는 일본인으로 유창한 한국어로 원어민을 구별하기 힘든 외국인을 속이다가 자유 게시판에서 저격을 당한 뒤 정체가 까발려졌죠. 그 당시 저는 그의 정체를 몰랐지만 뭔가 꺼림직함을 느끼고 계속 스킨십을 거부했고 화난 그는 길거리 한복판에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도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를 한참 헤매던 저는 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치안이 안전하기로 소문난 한국이지만 그런 한국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 당시 한국에 조선족이 많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저는 대림동 근처까지 와버렸습니다. 취있거나 위험해 보이는 남자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자기네들끼리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이 일반적인 한국 길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은 후였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리 하던 제가 만취 상태의 조선족과 부딪혔거든요.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는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하려고 해도 저의 앞을 막고 가지 못하게 계속 나갔었습니다. 여자 혼자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흥미롭게만 지켜볼 뿐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저를 구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손을 빠르게 잡아채 그 거리를 빠져나온 남자는 영어로 저한테 괜찮냐고 물었고 어플로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기 같은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거리니까 웬만하면 저녁에 혼자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귀가할 때는 항상 어플로 콜택시를 부르라고 충고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저는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죠.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저 또한 벌벌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한국 남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그 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남으로써 저도 한국에 오면 그런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신 어플 같은 위험한 만남은 지양하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한국 남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어학당을 다니면서 호감 가는 한국 남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한국어 학당의 근로장학생이었는데요. 그는 어학당의 잡무를 담당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 남학생은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착한 편이라 어학당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친절한 남학생이었지만 그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라 저에 대한 호감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보고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그전에도 같이 점심을 먹거나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언제까지나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만 따로 주말에 불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나한테 사실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기대감으로 들뜨기 시작했죠. 그와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잡은 저는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도 하고 약속을 잡은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평소 친한 형과 같이 있었는데요. 그는 학교 근처 번역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 있고 같이 식사도 한 적 있지만 친하진 않았습니다.
친한 형이란 분은 회사가 저희 학교와 가깝다 보니 점심시간에 가끔 놀러와 그 남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제가 그 남학생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찾아왔다가 그때 우연히 그 형이란 분도 같이 있어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단둘이 보낸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불러냈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랑도 친한 어학당 친구들을 불렀다면 모를까? 형이란 분은 저랑 친분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왜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친한 형을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은근슬쩍 이 형이 괜찮지 않냐면서 저를 떠받고 이 형이 얼마나 착하고 진국인 사람인지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남학생이 제발 혼자 오지랖 부리는 것이길 바랐지만 저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분을 보자니 저를 좋아해서 소개해달라고 졸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몰려온 저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남학생은 저를 놔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단둘이 남기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지 고민 중인 저에게 그분은 식사 안 하셨죠? 뭐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차만 마시고 갈 생각으로 온 거라면서 식사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자는 무척 아쉬워하면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퇴짜 놓으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기는 귀찮으니 차는 얻어 타겠다는 신보가 제가 생각해도 양심이 없긴 했지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분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계속 물어봤죠. 처음에는 귀찮았던 저도 계속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문득 목소리가 듣기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짝사랑에 빠져 다른 남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단둘이 같이 있다 보니 그 남자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생겼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외모는 나쁘지 않았고 중저음에 듣기 좋은 목소리의 말투는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익숙하다는 희한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션 센스가 영광인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게 튀지 않은 스타일로도 멋스럽게 옷을 잘 입는 편이었는데 그 남자분은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확 튀는 다운색 자켓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자기한테 안 어울렸고 어디서 저런 옷을 구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패션 센스가 없는 남자는 별로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태도나 가치관이 좋기만 하면 겉모습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 젊은 한국 남학생들 덕분에 눈이 높아져서 생각이 확 달라졌죠. 인상은 좋지만 옷을 심각하게 못 입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뒤에 저에게 티나게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동생을 보러 온 척 사무실에 온 저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어왔죠. 저는 어학당 사무실에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잘해줬던 남학생과 연인 사이는 못 될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잘 지내고 싶어 자주 들리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부담스럽게 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반쯤 지났을까요? 내야 할 서류가 있어 어학당 사무실에 들렸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남자분이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어울리지도 않는 주황색 자켓을 또 입고 말이죠. 저는 순간 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저한테 인사만 하고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는데요. 나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 남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있는 게 싫으시면 강요하지 않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게 맞았지만 간절한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며 시간하고 장소는 자기가 최대한 맞출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명동에서 만나고 헤어진 다음 두 분과의 약속 장소인 카페로 들어섰으나 남자분은 수줍은 목소리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고 주말에 자리를 마련했던 것도 자신이 조른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는 용기를 내 먼저 말도 걸고 다가갔던 건데 제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았다며 자기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만날 기회를 바라는 남자가 당황스러웠습니다. 확실하게 거절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남자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전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만나긴 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셔서 무척 감사했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우울한 표정의 남자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애매하게 굴어서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확실히 끊는 것이 나았습니다. 남자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갑자기 편지 한 장을 전해줬는데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부족해서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읽지 않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을 편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알겠다고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고 그분은 축 처진 어깨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도 바로 나갈까 하다가 집에 가서 당장 할 일도 없으니 남은 음료수나 마시며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천천히 읽어내리던 저는 몇 분 뒤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했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남자의 편지. 하지만 그는 저를 어학당 사무실에서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몇 년 전 대림동에서 처음 봤었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의 행태에 겁먹은 외국인을 보고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직접 구해주는 게 빠르겠다 싶어 제 손을 잡고 빠져나온 그는 울어도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도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겁먹어서 덜덜 떠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예쁘면 남자친구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도착했다는 것만 확인하려고 콜택시를 태워보냈지만 그때 번호를 물어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고 그 뒤로도 계속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후배가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어학당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저를 마주치고 그는 놀라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좋았었다고 해요. 그 뒤로 저의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같이 식사도 하고 주말에 따로 불러내어 자리도 마련하고 말을 거는 등 노력을 했지만 시큰둥한 저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동안 간직했던 마음을 편지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싶었다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남자의 목소리가 대림동에서 저를 구해줬던 남자의 목소리와 비슷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집에 바래다 주던 날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니 어쩐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충격이 잠시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달려가서 그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은인 같은 남자인데 패션 센스가 별로면 좀 어떤가 싶더군요. 만약 여자친구가 되면 패션은 내가 바꿔주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카페 바깥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을 때 당연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잡으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혹시 다시 와줄 수 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저를 만나러 왔고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 날이 됐습니다. 3년을 사귀고 결혼을 앞둔 지금도 그 편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과 재회하게 된 영국인 아멜리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아멜리아와 그녀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인연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연 함부로 다루지 말고 모두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저희 클립뉴스에서는 언제라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